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네, 미국 대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공격수로 정평이 나 있는데 첫 일성부터 날이 바짝 서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연단에 함께 선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해리스는 월즈를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러닝메이트이자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소개했습니다. A fighter for the middle class, a patriot who believes as I do in the extraordinary promise of America. Governor Tim Walz of the great state of Minnesota. 월즈는 최근 트럼프는 이상해라는 온라인 캠페인을 이끌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공격수로 불렸는데 첫 유세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These guys are creepy and yes, just weird as hell. That's what you see. 육선 연방 하원 의원 출신으로 해리스와 동갑인 올해 60의 월즈는 공립학교 교사, 풋볼 코치 출신의 친서민적 진보 정치인으로 평가받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유색인종 엘리트 해리스가 백인 중산층 남성인 월즈를 통해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인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My dad served in the army during the Korean War. With his encouragement, at 17, I joined the Army National Guard. For 24 years, I proudly wore the uniform of this nation. 트럼프는 가장 급진적인 좌파 듀오가 등장했다며 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리스는 이번 주 러닝메이트와 함께 위스콘신과 미시간 등 경합주 7곳을 돌며 합동 유세를 벌입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격전지의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선거자금법 위반 논란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유명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 받은 선물이 화근이 된 겁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미국 유명 온라인 방송인 아딘로스의 방송에 출연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최대 50만 명이 동시 접속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방송 도중 로스가 트럼프에게 비싼 롤렉스 시계를 선물합니다. I hope you like watches, Rolexes. Oh, that's a beautiful watch. I didn't know this. Now I know it's worth it. 선물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세워져 있습니다. 트럭에는 지난달 피격 사건 때 화제가 됐던 트럼프의 사진이 붙여져 있습니다. Check out this wrap and let me know your honest thoughts. I think it's incredible. I think it's incredible. 방송은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됐지만 이후 선물은 논란이 됐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사양에 따라 가격이 최소 $6만 롤렉스 시계도 최소 $5,000가 넘습니다. 두 선물 모두 미국에서 대선 후보가 개인에게 받을 수 있는 후원금 최대치인 $3,300, 우리 돈 약 45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선거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캠프 측은 뉴욕타임즈에 연방선거위원회에 해당 선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해 지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달 암살된 1인자의 후임으로 초강경파를 선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순위 표적으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중동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공석을 채운 것은 군사 지도자 야히야 시너르였습니다. 하마스는 현지 시각 어제 야히야 시너르를 정치국 최고 지도자로 공식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너르는 가자 지구 주민 중 이스라엘 협력자를 색출해 잔혹하게 살해한 칸 유니스의 도살자로 불렸으며 특히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기습 침공 작전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대 강경파 군사 지도자가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정치 지도자 자리까지 맡은 것은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협상보다는 강경 투쟁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시누아르 제거를 제1목표로 삼았던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표적 살해를 예고했습니다. There is only one place for Yahya Sinwar. It's next to Muhammad Deif.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그동안 신와르를 걸어다니는 죽은 자로 부르며 막대한 현상금을 걸고 사살 목표 1순위로 꼽아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발발 이후 신와르는 가자지구 아래 지하 땅굴에 숨어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신와르가 네타냐후 총리와 강대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가자지구 협상은 어려워지고 중동 전쟁도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이스라엘 규탄을 위해 이란이 요청한 57개 이슬람권 국가의 긴급회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와 고모 김여정, 위상에서는 누가 앞설까요? 둘의 북한 내 자리매김을 드러낼 만한 장면이 잡혔습니다. 박수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 단상으로 올라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딸 주애가 뒤따릅니다. 김 위원장이 단상 쪽으로 걸어가고 몇 걸음 뒤에서 주애가 자리로 이동하는데 허리를 살짝 숙인 채 주애를 깎듯이 응대하는 사람. 바로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입니다. 지난해 열병식 등에서 군서열 2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애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 포착된 적은 있지만 김 부부장이 조카인 주애에게 이런 응대를 보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 부부장은 올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도 꼿꼿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애의 실제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합니다. 극심한 수해 피해로 인해서 북한이 김주애 노출 정도를 조정하고 있지만은 그의 위상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은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최근 불이 난 벤츠 전기차, 화재 발생 가능성이 리콜됐던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벤츠가 대체 왜 이런 배터리를 쓴 걸까요? 임종민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인천 청라의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의 전기차입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화재 차량엔 전 세계 배터리 12회사인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됐습니다. 파라시스 배터리는 지난 2021년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된 전적도 있습니다. 그간 벤츠는 세계 1위 CATL 배터리가 탑재됐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차주들을 중심으로 벤츠의 사기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벤츠는 뒤늦게 CATL과 파라시스 배터리가 혼용돼 탑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벤츠의 주요 전기차 모델엔 중국 배터리가 탑재됐는데 벤츠의 1, 2대 주주 모두 중국 자본이란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이지만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터리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 권리가 충분히 있거든요. 실명제가 도입이 되고 차량 등록증에 표시가 되는 것으로 전주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벤츠 코리아 측은 차주가 서비스 센터에 직접 방문해 차량을 입고해야만 배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중요한데요. 최근 전기차 화재를 겪은 인천시가 영내 아파트에 초기 진압용 소화덮개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에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삽시간에 불길이 번지며 주변 차량 70여 대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전기차 특성상 불이 나면 불길이 배터리를 중심으로 옆으로 번져 피해를 키웁니다. 초기 진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년 초 인천시는 지역 내 아파트 단지에 질식 소화 덮개를 보급할 방침입니다. 불이 난 차량을 덮어 산소를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 장비입니다. 금방 불이 꺼지는 건 아니지만 산 같은 거는 막는 데는 효과가 있죠. 산소 공급을 좀 최대한 차단해서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 아래에서 위로 물을 뿜는 방사장치도 도움이 됩니다.
불길을 잡으면 열 폭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화재 차량을 물에 담가 안정화하는 이동식 수조도 필수입니다. 소방서별로 이제 보호 기준을 상향을 해가지고 전기차제 진압 장비라든지 대형 기술 개발에도 계속 진행을 될 거고요. 국내 전기차 수는 지난 6월 60만여 대로 5년 동안 6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 설치나 주차장 안전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해충 방제 작업을 하던 헬기가 고압 전선에 걸려 추락했습니다. 혼자 타고 있던 조종사는 구사일생으로 타박상만 입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헬기 한 대가 야산 숲을 속에 추락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찌그러진 헬기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남 하동에서 해충 방제 작업 중인 산림청 소속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헬기에는 조종사 한 명만 타고 있었는데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45세 남성 단순 타박상 경사. 20에서 30m 높이의 고압 전선에 헬기 프로펠러가 걸리면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운항 고도가 높지 않은 데다 추락 속도도 빠르지 않았던 게 조종사가 무사했던 이유로 추정됩니다. 핵사고가 보통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번에 안 다치신 거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헬기는 프랑스 유로콥터가 2003년에 제작한 소형 헬기 AS350으로 20년 넘게 운항 중입니다. 산림청 소속 헬기 48대 중 사고 헬기를 포함해 4대가 동일 기종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민간 항공사가 운항하던 AS350 헬기가 잇따라 추락해 조종사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블랙박스 등을 통해 이번 추락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탔다가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 어젯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방탄소년단 슈가는 이 아파트에 도착해 전동 스쿠터를 세우려다 넘어졌는데요. 순찰을 하던 경찰이 이 모습을 발견해 다가가자 술 냄새가 났고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슈가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귀가 조치됐습니다. 슈가는 팬들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나의 책임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슈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전동 스쿠터로 보고 있는 경찰과 다르게 범칙금 대상인 개인용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사과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업무와 관련이 없고 일과 시간 이후에 발생해 별도의 조치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마시티를 제외하고는 보이스피싱 돈 수거책인 남성 추가지 씨가 들어오자 피해를 막고 싶다라며 경찰에 직접 신고합니다. 마침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가던 길이었는데 경찰과 공조해서 2천만 원의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송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빨간색 경차가 골목을 나오더니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섭니다. 곧바로 남성이 차에서 내리고 서 있던 여성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입니다. 경찰은 인근 골목에 차를 대고 잠복하다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접선 장소로 향했습니다. 여성의 가방에는 현금 2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돈을 받으러 온 사람자이시더라고요.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 행성 수술을 하길래 이제 저희 차를 타고 이제 지구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들어온 건 그제 오후 12시 10분쯤. 신고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었는데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추가 지시가 내려오자 피해를 막아달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자는 범행 현장에 간 경찰이 대신 찍은 사진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건네고 일당에게서 전달받은 피해자 인상착의를 경찰에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신고자인 수거책이 경찰과 공조를 한 만큼 향후 이 사실이 조서에 기록돼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10분째 움직이질 않는 차량.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다가가자 차를 몰고 달아납니다. 위험천만한 도심 추격전이 벌어졌는데요. 잡고 보니 음주운전을 한 데다가 수배범이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빠져나갑니다. 그 뒤를 경찰차가 바짝 뒤쫓습니다. 대낮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10분째 멈춰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잠든 운전자를 발견하고 하차를 요구하자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뚝뚝 두들기니까 갑자기 이제 엑셀을 확 밟아서 도주를 하시더라고요. 도주 차량은 중앙선을 넘나들며 차량 6대를 순식간에 앞질러 버립니다. 반대편 인도로 돌진하면서 앞범퍼가 부서졌지만 차를 빼 다시 내달립니다. 도주 차량은 주유소로 진입했다 결국 앞차에 막혀 2km가량의 추격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음주 측정도 거부한 50대 남성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술 냄새가 났죠. 비대면 감지기가 있어요. 감지는 돼요. 측정을 안 하겠다. 본인이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저희 측정 거부로. 남성의 신원을 조회해봤더니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3개 혐의를 받는 수배범이었습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남성을 체포하고 음주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오늘 새벽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이 검문을 피해 도망가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차까지 버리고 달아났는데요. 붙잡힌 뒤에도 음주 측정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횡단보도에 서 있습니다. 뒷차 운전자가 문을 두드려보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운전자 상태를 살피자 벼란간 승용차가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1km 넘는 구간을 달아나던 승용차는 쓰레기 수거 차량과 옆에 있던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습니다. 다른 환경미화원들이 모여들자 차에서 내린 운전자, 사고 조치는커녕 그대로 달아납니다. 다른 환경미화원이 추적한 끝에 운전자를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배락수 일어나더라고. 그랬더니 내다봤더니 차에 탔던 사람인지 그냥 막 도망치는 거를 붙잡고 막 그러더라고. 사고를 낸 차량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앞범퍼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쓰레기 수거 차량 옆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 운전자가 술 냄새가 나서 측정 요구를 했는데 측정을 거부를 했어요. 또 사망 사고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관이 또 조사할 겁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음주운전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전국이 말라리아로 비상입니다.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서울 양천구 강서구를 포함한 일부 수도권 지역은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진 이유는 말라리아를 유발하는 원충이 매개 모기에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매개 모기 수도 늘어 감염 확률이 더 높습니다. 7월 셋째 주 기준 하루 평균 채집된 매개모기 개체 수는 10.4마리로 평년과 비교해 2배가량 많습니다. 특히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를 포함한 일부 수도권 지역은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잠복기가 1, 2주 정도 거치고 나서 발열, 오한, 일부 설사나 이런 게 동반될 수 있기는 하고요. 하루는 열이 아주 고열이 나고 하루는 좀 멀쩡하고 이런 식의 이제 발열 패턴이 나타나면 이제 말라리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모기 활동이 활발한 저녁 시간대에
땀이 난 상태로 활동하거나 물 웅덩이 인근에서 산책하는 것이 주요 감염 경로로 추정됩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는 최대한 모기에 물리지 않아야 합니다. 짧은 소매보다는 긴 소매를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환자 수는 줄었는데 질병청 관계자는 매개 모기가 주로 경기 북부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이 모기들이 내려올 수 있는 만큼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서 경비행기가 날아든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이런 아찔한 일이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졌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골프장에서 한 남성이 퍼팅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비행기 한 대가 미끄러지듯 날아들더니 그대로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퍼팅 연습 중이던 남성은 불과 몇 미터 차이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현지 시각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골프장에 경비행기 한 대가 불시착했습니다. Luckily there was a golf course nearby where he could lay it down. Nobody was injured.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 조종사도 약간의 찰과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소방 관계자는 사고가 난 지점은 주택 밀집 지역이었고 당시 골프장에도 약 200명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운이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I usually putt right on that putting green over there. Definitely counting my blessings, yeah. We were on the 16th hole when this happened. And our group heard the loud crash, but we had no idea it was a plane. 사고 항공기는 100m 상공에서 엔진 고장으로 비상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항공국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의 스페인 별장이 페인트 테러를 당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별장에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요? 손인혜 기자입니다. 짙은 어둠 속 새하얀 건물 벽면에 새빨간 페인트를 거침없이 뿌려대는 여성. 벽면을 따라 닥치는 대로 페인트 칠을 해댑니다. 바로 옆 일행이 가방에서 꺼낸 현수막에는 지구를 돕자, 부자를 먹자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페인트 테러를 당한 이 건물은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인 리오넬 메시의 스페인 별장입니다. 페인트를 칠한 건 스페인 환경단체 식물의 미래 소속 활동가들입니다. 활동가들은 부자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로 현지 시간 6일 이런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2019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가 가장 가난한 3분의 2와 동일한 양의 탄소를 배출했다는 메시지도 함께 남겼습니다. 메시를 부유층으로 인식해 테러를 저지른 겁니다. 이 저택은 메시가 2년 전 스위스 사업가에게 약 165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환경단체는 지난해 7월에도 같은 섬에 있던 억만장자의 호화요트에 페인트를 뿌리며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이 한 목소리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야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와 정책위 간의 온도차가 있죠. 전당대회 전엔 입장 정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며 여야 지도부 간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대표면 좋겠지만 굳이 격을 따지지 않겠다며 박찬대 직무대행과도 토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하겠다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러니까 민주당이 토론 안 하겠다고 도망간 건데요. 금투세 강행을 포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바꾼다고 해서 제가 입장 바꿨다고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실도 이례적으로 대통령 휴가 중 입장을 내며 금투세 폐지 압박에 힘을 보탰습니다.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1,400만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국회에 폐지를 요청했습니다. 폐지에 힘실은 이재명 전 대표와 유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정책위 사이의 혼선도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진 대표님의 발언을 보면 토론회에서 마치 이거 조정해야 된다는 투로 얘기하시던데요. 그런데 거기에 정책위장이신 진성준 의원께서는 강행해야 된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금투세 이야기밖에는 할 말이 없는지 참 한심하다면서도 토론에 응할지 여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신임 지도부 선출 전까지 입장 정리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김건희 여사 수사도 열어둔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 발의로 맞불을 놓을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최근 100억 원대에 매각된 DJ 사저를 두고 야권이 시끄럽습니다. 민주당과 동교동계에서는 세금이나 사비, 국민모금으로 다시 사서 기념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 사저를 산 매입자는 팔 생각이 없다면서 전시 공간을 자체적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인 김홍걸 전 민주당 의원이 100억 원대에 매각한 서울 동교동 DJ 사저입니다. DJ 사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희호 여사의 이름이 적힌 문패가 아직 걸려 있습니다. 이희호 여사가 별세한 2019년 이후로는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매각에 침묵했던 민주당이 DJ 지우기냐는 당 안팎 지적에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를 대한민국 공공재산, 문화 역사의 산실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와 서울시비 등 세금으로 공공문화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김홍걸 전 의원 요청으로 수년 전 매입을 검토해봤지만 가압류 등 법적 사유 때문에 불가해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동교동계 정치인들도 다시 사저를 사겠다며 머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DJ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사저 회수에 개인예금 6억 원을 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동교동계 한 전직 의원은 금모으기 때와 같은 모금 운동을 하자는 움직임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 호남 지역 민주당 의원은 DJ 사저 하나 못 지키냐며 지역 구민들이 격분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저 매입자는 채널A에 되팔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1, 2층은 최대한 보존해 박물관이나 기념관으로 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 미남으로 18차례나 차량 압류를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후보자는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태료와 세금 체납으로 차량을 18차례나 압류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주정차 위반, 도로교통 위반, 지방세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등 압류 사유도 다양합니다. 차량 압류는 정해진 납부 기한을 최대 70일 이상 지났을 때 실시됩니다. 배우자에게 서울 송파구에 총 35억 원 상당의 다세대 주택 12채가 있지만 부동산 대신 차량을 압류한 것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미납 세금이 소액일 경우 통상 부동산 대신 차량을 압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후보자 측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과태료 등은 모두 납부해 압류가 해제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궤적을 추적하는 거니까 그걸 뭐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있는 대로 저는 다 말씀드리고 그러나 뭐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태료 통보가 자택으로 오니 몰랐을 리 없다며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강한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이 곧 결정됩니다. 이 총장 처음 총장직에 오를 땐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이 불거져 있죠. 조금 전 차기 총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누굴 택할까요? 김정근 기자입니다.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차기 총장 후보군 4명을 발표했습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 검사, 임관혁 서울고검장, 이진동 대구고검장입니다. 최근 이 수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특히 검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다음 달 15일 퇴임합니다. 심차관은 수사보단 인사나 예산 같은 기획 업무를 주로 맡아
정무적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주현 대통령 민정수석과 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많고 조직 관리에 안정을 보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부친은 심대평 전 충남지사입니다. 반면 임관혁 서울고검장은 부패범죄 수사 경력이 많은 검사로 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기며 신임을 보냈습니다. 신자용 대검 차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습니다. 이진동 대구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함께 수사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이 중 한 명을 검찰총장으로 임명 제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일명 대장동 50억 클럽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만배 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기소했습니다. 처음에 50억 클럽에 거론됐던 6명 중 4명이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참 오래 걸렸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 업무를 해주고 1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언론사 회장 홍모 씨도 김만배 씨로부터 이자 없이 50억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이 폭로된 지 약 3년 만입니다. 50억 약속 그룹으로 언급된 분들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당시 폭로된 명단에는 이미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언론사 회장 홍모 씨, 최재경 전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언급됐습니다. 50억 클럽 6명 중 4명이 재판을 받는 겁니다. 50억 클럽을 로비 목적으로 은닉하신 거예요?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은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을 수수하고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은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검찰이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태양광 업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또 지난 총선 경선 때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는 의혹, 두 가지를 조사할 예정인데 당사자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신 의원이 태양광 업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지난 22대 총선 민주당 내 경선에서 신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가 여론조사 결과 왜곡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의 당내 경선 당시 선거사무원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지난 2020년 민원 해결을 돕는 대가로 태양광업자가 제공한 돈 일부가 A씨에게 전달된 정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검찰은 A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100여 대 안팎의 휴대전화를 발견했는데 이 전화기가 당내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되고 쓰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 김제시 부안갑 지역구 재선 의원인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신 의원은 뇌물수수와 여론조사 왜곡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저에겐 방어권이 있다면서 나중에 종합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여름 휴가 떠난 지 사흘째인데요. 뭘 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운동도 하고요. 김 여사는 시민들과 셀카를 찍으면서 휴가 보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어제부터 이틀간 진해 해군기지에 머물고 있는데요. 장병들과 함께 땀 흘리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윤 대통령 장병들과 족구도 하고요. 국가안보 지켜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안 보이네요. 따로 어디 갔나 보죠? 네, 김 여사는 어제 따로요. 부산에 있는 깡통시장을 깜짝 방문했는데요. 상인 시민들의 셀카 요청에 스스럼 없이 응해줬습니다. 한 음식점에 들러서 시원한 팥빙수를 먹기도 했는데요. 다른 가게에 들러서 명란과 어묵 제품도 살펴봤다고 하네요. 부산의 특산물들이죠. 휴가가 이번 주까지죠? 네, 야권은요. 그런데 대통령의 휴가도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과음만 하지 마시고 민생 현장의 고통과 어려움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뭐 휴가 가는 것까지 굳이 그렇게 악담을 할 필요는 없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고 유경수 여사인데 특활비 뭔가 새로운 게 발견됐습니까? 네, 8일 뒤면 8월 15일 유경수 여사가 서거한 지 50년 되는데요.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유 여사를 모셨던 김두영 전 비서관이 장부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림 묵세 활동비를 유 여사에게 매달 20만 원씩 건넸다고 합니다. 당시 20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매달 37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요. 네. 장부를 공개했다니까 어디에 썼는지 궁금하네요. 네, 김 전 비서관은요. 당시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됐지만 유 여사의 지시에 따라서 일일이 손으로 장부를 기록했다는데요. 장부를 보면 서울의대 의료봉사, 어린이회관 우동값 등 봉사활동에 주로 쓰였습니다. 옷감 비용 7,000원도 적혀 있는데 청와대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유 여사가 옷을 지어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금해지는데 유 여사 하면 이제 한복 입고 늘 등장을 하잖아요. 네. 이 한복도 그 비용으로 한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사적 비용은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월급에서 썼다는 게 김 전 비서관의 설명입니다. 부속실 경비로 여사 옷값을 지출한 적은 없었고 항상 국내 저렴한 옷값만 해 입었다고요. 이 지난 1973년 초 하와이 행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갈 때도 유경수 여사가 입었던 옷들을 물려받아서 돌려가며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옷이 좀 커 보이죠. 영부인 특활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요즘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주제 하나 더 볼게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상당히 화난 표정인데 무슨 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김동연 지사가 여성 비서관을 꾸짖는 영상이 퍼지면서 온라인이 들끓고 있습니다. 라면 관련된 건가 보죠? 네, 이게 김 지사가요. 회의를 하느라 점심을 거르자 여성 비서관이 컵라면을 챙겨줬다는 이유인데요. 대체 왜 여성 인력이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나 바쁜데 말이야. 당신이 하세요. 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하고 싶어서 왜 일을 해도 왜 일을 하고 싶어? 누가 일하고 싶은데 누가 있어요? 그러지 마. 내가 야단 치는 게 아니어서 그게 너무 답답해. 제발 좀 취재자도 좀 해줘 좀. 이 경기도 도청 문화 좀 바꿨으면 좋겠어. 야단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꽤 무서운데요? 반응들이 좀 어때요? 같은 모습을 보고도요.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여성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자는 의견에 동감한다는 의견과 그런 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여성 비하적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고준호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은 계획된 것처럼 보인다며 영상이 연출된 것 아니냐 의심했습니다. 실제 상황인가요? 뭐라고 합니까? 경기도 측은 연출 아니라면서요. 경로보다는 반전에 주목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난 미안한데 너무 배고파. 지금 점심을 잘 못 먹어가지고. 결국 라면 먹었다는 거죠.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영상이었다고 하니까 김 지사의 진심이 담긴 여성 일자리 정책 현장에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필라테스 자격증 종류만 1,300개가 넘는 것 아십니까? 한 달이면 딴다고 할 만큼 시험 문턱이 낮다고 하는데 자격증 남발에 따른 폐업도 늘고 수강생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유찬 기자가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전국의 필라테스 자격증 발급 기관은 1,000곳, 자격증 종류는 1,300개가 넘습니다. 누구든 필라테스 관련 협회를 만들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만 하면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협회 운영하는 거는 이제 자격증이 필요 없고 솔직히 말하면 무분별하게 이제 협회도 설립이 되고 이제 자격증도 이제 발급이 되니까. 필라테스는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숙련된 전문 기술이 요구됩니다. 라운드 숄더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깨를 펴기 더 좋아요. 간단한 동작으로 보이지만 제자리가 이렇게 덜덜 떨릴 정도로 만만치 않은데요. 필라테스 지도자가 되려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기구에서만 100여 개, 다른 기구와 맨몸 운동을 더하면 총 1000개 넘는 동작을 익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른 기관별로 교육 과정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지도자 자격증을 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수업이 한 60차 정도 되고 선생님이 다 이뤄주시고 오늘 다 중요하다 하면 그것만 계속 뭔가 외우면 자격증 하나만 딱 딸 수 있으니. 속성으로 자격증 취득 후 필라테스 업체를 차렸다가 과열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의 전국 폐업 매물을 살펴보니 필라테스 시설만 2,000건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환불 거부 등 수강생들의 필라테스 관련 민원도 매년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와 필라테스 강사들은 자격증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합니다. 정부에서 기본 전문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어떠한 그 커리큘럼이나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1,300여 개? 저도 듣고 지금 놀랐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있고 그게 2년이에요. 필라테스 업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카메라 유찬입니다.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 기대 이상의 선전을 보여주고 있죠. 올림픽 인기가 높아지며 선수들이 입었던 옷이나 먹었던 음식들까지 줄줄이 품절되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심호흡을 가다듬고 슈팅을 하는 양궁 여자대표팀 임시현 선수. 쏜 화살이 관역 한가운데 그대로 꽂힙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양궁 대표팀이 금메달 5개로 전 종목을 석권한 가운데 일부 선수들이 쓴 양궁 모자도 덩달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모자 같은 경우에도 원단이 온도도 낮춰주고 더위를 좀 견딜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실제로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 양궁 모자가 대표팀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제품인데요. 지금은 품절이 돼서 이렇게 샘플만 남아 있습니다. 양궁 경기가 시작되자 매출은 6배가량 올랐습니다. 보통 이제 그 양궁 모자 TV에서 봤다라고 하고 많이 찾으시고 국가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지금 현재로는 거의 전 매장에서 품절 상태로. 국민에게 친숙한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경기 도중 먹은 간식도 판매량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젤은 일시 품절돼 재입고 예정이고 납작 복숭아도 온라인 쇼핑몰 사전 예약 기간 첫날 준비 물량이 완판됐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내일부터 전 점포에서 납작 복숭아 판매에 나섭니다. 해당 상품의 인기가 높은 만큼 납작 복숭아를 필두로 전 복숭아 매출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격 여제 김예지 선수가 착용한 집업 재킷도 암살자 룩으로 불리며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30도를 웃도는 한증막 더위에 도로도 펄펄 끓습니다. 낮이면 아스팔트 온도는 50도를 웃돌며 이처럼 짙은 아지랑이가 이글이글 피어오르는데요. 오늘과 같은 폭염은 주말까지도 지속됩니다. 밤사이엔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낮엔 체감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나마 기온을 낮춰주는 강수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내륙의 많게는 60mm 이상의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강하게 퍼부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내일 출근길은 강원 남부와 호남 내륙에 가시거리 200m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여전한 가운데 서울 26도, 강릉 28도에서 시작되겠고 한낮에 서울과 광주 33도, 부산 34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폭염 속에 소나기가 자주 지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 아직도 제로 영건입니다. 국회가 왜 있냐는 지탄이 쏟아지자
이제 와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 영수회담을 하자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요. 양쪽 모두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 많다는데 왜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민생을 외면한 무자격 정치.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